이재명 후보의 어떤 대권 가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하나 남았습니다. 조기 대선 전 선거법 관련된 이 대법원의 3심 선고가 선거 전에 나오느냐 아니냐,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대법원의 선고가 나온다면 선고되겠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 재판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부 심리를 생략하고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데 이어서 당일 첫 번째 기일을 잡고요. 오늘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에 돌입하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조기 대선 전 대법원이 원칙대로 이 3심 선고를 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에요. 자, 전원합의체 속도전을 내고 있는 대법. 그제였죠. 전원합의체 회부 첫 합의 기일이 있었고 오늘 이 본격적인 이 심리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기일이 바로 이틀 만에 잡혔고요. 오늘 심리에서는요.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이 대법관들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 심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데 지금 3일간 두 차례 심리기일이 열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자, 대법원 출신 변호사들도 이례적인 속도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건 대법원의 어떤 의지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예. 이거 6.3 조기 대선 전에 나온다 보십니까?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나온다 보세요? 예. 5월 중에 나온다 보세요? 5월 중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사실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사건은 이제 사건을 배당하죠. 그러면 소부에서 대법관 4명이 심리를 하다가 이 사건 자체는 이제 처음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소부에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국민의 이해 관심사가 굉장히 높고 사안이 중대하고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회부하면 되겠다 해서 회부가 되는데 이 사건은 지금 배당이 사실은 딱 하면서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예. 그날 바로 심리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걸 뭐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건 대법관들 13명의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전원합의체 회부할 것인지, 그다음에 심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대법원서 지금 일주일에 2번, 그것도 배당이 회부되자마자 이것은 이 사건의 자체 어떤 중대성에 대해서 대법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게 나중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이 재판이 중단되냐 중단되지 않느냐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확정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네네. 서면 재판이잖아요. 그러면 유죄가 확정이 돼버리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그날 선과 동시에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항의 어떤 사회적 혼란을 생각을 해서 이거 빨리 뭐 경선 후보 확정 전 아니면 6월 3일 전에 이 사건을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고 이것은 저는 합의체에서 이미 의견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야권에서는 대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법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관련해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 당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사건은 선례 없는 이례적인 절차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고심에서 법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그것이 가져올 정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마침 한독수 권한대행의 시정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2025년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 0.1%, 전기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와 기본 관세 도입, 그리고 상호 관세 예고 등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 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국가 관리와 국익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 유예 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를, 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천억 유로 규모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방청석에 와 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그러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내 경제 상황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 최근 10년 새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네, 야당이 경선 대선 소식도 좀 준비돼 있었는데 한덕수 대행의 이 시정연설을 생중계로 저희가 연결을 해드렸습니다.